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던 화요일장, 결국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그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졌고요. 다만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나흘 만에 하락세 보이며 750선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유럽 증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 시간 미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꿈의 주식을 찾아라 오늘도 네 분 모셨습니다. 김문석 파트너와 명성욱 파트너, 박찬웅 파트너와 강준혁 파트너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오늘은 그 상승이 주춤했던 SK바이오팜과 또 7월 실적 시즌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방송 시작에 앞서 유튜브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식 삼시세끼팀의 야간 방송이 밤 12시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꿈의 주식을 찾아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출발합니다. 오늘도 세 분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박찬웅, 명성욱, 강준혁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거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 아주 좀 중요한 날이었고요. 깜짝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고 또 예상대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아쉽게도 삼성전자도 정강 후약 마이너스로 끝이 나버렸고요. 자 웬만한 기업들 오늘 시장 빠지면서 다 같이 마이너스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에 포문을 연 삼성전자. 자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또 시장이 이러다 꺾이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좀 다뤄보면서 또 실적 시장 관련해서 우리 파트너분들 또 어떤 종목들 관심 갖고 있는지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 자, 반도체 덕의 깜짝 실적,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영업이익 8조가 넘어섰죠.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자, 아쉽게도 주가는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내려앉고 또 내일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 것인지 자, 우리 파트너분들의 의견 들어봅니다.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권 시간이 필요하다. 와룡 승천하고 잡으셨는데요. 자, 얼추 좀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와룡승천이 제일 좀 기대가 되는데 네네. 자, 어떤 의미로 적으신 건가요? 네, 삼성전자 오늘 하락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잠시 주춤했을 뿐이고요. 용이 승천하기 위해서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조정이 보이지만은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가는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떠서 출발했는데 오늘 기관들이 보니까 한 400만 주나 물량을 내놨더라고요.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진행이 돼버려서 아쉽게 됐는데 자 잠시 조금 더 상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명성욱 대표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어떤 의미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상보다 상당히 실적 6조 원대에서 이제 8조 원대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실적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을 했지만, 과거에 이제 액면 분할할 때, 작년이나 재작년, 요때 이제 실적 대비 보면은 지금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 삼성이 본격 상승의 모습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박찬웅 대표님과는 조금 사뭇 일단 다른 얘기를 주셨고요. 잠시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자, 우리 강준혁 대표님은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실지 궁금한데 자, 박스권 잡아주실 테니까 딱 중립이네요. 네, 일단 우리 명성국 파트너님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일단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번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 반해서 이제 평균을 한 100점 정도 90점 이상 받던 애가 갑자기 평균 50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걸 보니까 다음에 한 60점 정도 받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평균 한 80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애가 이제 공부를 한 게 예전에 이제 50점 받았던 것보다는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예상을 했던 60점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인가? 아니, 잘했다, 굉장히 잘했다라고 봐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평균적으로 한 90점 정도 받았던 성적을 못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실망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실 이 문제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58조 정도가 나왔고요. 2019년도가 어바웃으로 한 28조 정도 나왔죠. 그래서 실적이 반토막이 거의 영업이익으로 보면 반토막이 됐다가 이번에 2, 4분기 실적이 시장의 팬데믹 우려라든지 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자면 거의 한 2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 이 얘기 자체는 올해 실적이 여전히 2018년도 최고 실적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저번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서버용 D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뭐 역사적 전고점을 뛰어넘을 만큼의 어떤 그런 실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고점 부분은 한 5만 한 8천 정도로 예전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언저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박스권 상당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삼성전자, 자 일단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네, 장 출발하기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 원래 컨센서스가 6조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자, 오늘 뚜껑을 열었는데 8조 1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야 하고 이제 아침 출발할 때 떠서 출발했는데 자 아쉽게도 결국 마이너스 2.9% 네,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하락했던 주요 원인은 뭐 외국인 또는 기관 뭐 이들이 팔았기 때문인데 자 외국인들 매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기관들 매도가 한 400만 주 가까이 터졌습니다. 일단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기관 매도의 상당 부분이 금융투자권하고 연기금 쪽에 잡혀 있었는데요. 아마 연기금 쪽의 물량이 상당 부분은 아마 또 우정사업본부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오늘 뭐 장중 내내 한 4천억 계약에서 한 6천 계약 때렸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또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파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기계적으로 좀 붙어서 좀 기계적인 매물이 꽤 많았을 거다라는 추정도 있고요. 또 일부 기관들은 일단 뭐 실적 좋게 나올 때 차익 실현하자, 뭐 좀 정리 좀 하자, 뭐 이런 물량이 좀 엉켰는 걸로 보이는데 자 단순히 뭐 이런 부분이라면 어쨌든 간에 이게 오늘 뭐 급한 매물은 소화를 한 거니까 내일부터 또 바로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박찬홍 대표님의 네, 와룡 승천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을 것 같아요. 희망, 어떤 희망이 있는지 좀 희망을 주시죠.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떨어진 이유는 아까 박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은 뭐 하반기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익 매물이죠.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동안 이제 그 스마트폰 판매에 이게 앞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여러분들 4차 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 용품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대비하면서 이 스마트폰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애플과의 그 기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서 삼성이 유일하게 폴더블 폰을 상용화시키면서 지금 갤럭시 Z 플립까지 나왔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폴더블 폰 같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5G 중계기 부분에 있어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화웨이를 외치면서 삼성과 에릭슨, 뭐 노키아, 그 에릭슨이나 노키아 등 이런 그 중계기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 서버용 디램 수요는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이나 구글 등 지금 현재 그 서버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용 디램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의 자회사의 하만인데요. 지금 현재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이쪽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하만의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만 부분까지 포함해서 삼성전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보복적 소비 이로 인해서 IT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은 잠깐 주춤하지만 와룡 승천 조만간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코로나 이후로 삼성전자도 조금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여타 기업도 올라간 거 대비해서 보면 참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별로 빠지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기가 영 돌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하반기에는 뭐 갤럭시 폴드 2나 또 갤럭시 노트를 포함한 또 신제품 출시도 있고 또 IT 성수기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 자, 걱정은 뭐 안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거든요. 혹시나 막 삼성전자 폭락할 가능성이나 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 IT 업계 세계 최고의 기업인데 뭐 이렇게 폭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뭐 글로벌 시장에 뭐 가령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보면은 상당히 견조하고 또 실적도 좋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 가격대에서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단기에 반등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이 된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2018년인가 그렇죠? 2018년 상반기, 2018년 한 4월인가 5월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5만 원으로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조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역시 영업이익이 50조가 넘는, 50조가 넘을 때 액면 분할해서 5만 원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5만 3천 원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번 해에 이제 하반기에 제대로 예상대로 잘 풀린다면 한 32조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50조 이상에서 액면 분할해서 5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직은 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셧다운을 해제하지만 미국이라든지 또 많은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약간 좀 불안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휴대폰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 애플 같은 경우 1분기 매출 현황을 보면은 많이 감소를 했어요. 네. 하반기로 가면서 코로나가 좀 더 이게 조기에 잡히지 않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휴대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에는 약간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측면이 좋다. 그리고 반도체 전반의 소부장 관련주들이 잘 오르는데 이 중소형 소부장주들은 사실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죠. 이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44조 원 가까이 냈었고요. 영업이익은 50조는 훌쩍 넘겼었습니다. 2018년도에 순이익 기준 한 44조, 20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순이익이 21조 원대로 내려앉았다가요. 자, 올해 원래 좀 30조 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갔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분위기. 그래도 조금 뭐 낮게 잡아도 뭐 작년도 순이익이 21조인데 올해는 한 24조 정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한 30조 훌쩍 넘길 것 같다. 한 35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영업이익 기준 한 10배, 순이익 기준 한 12배 정도 적정 주가를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35조, 내년 35조 대비 12배면은 그래도 한 시총 기준으로 한 400조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318조 올라갈 뻔하다가 뒤로 꺼져서 지금 현재는 318조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주혁 파트너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박스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까지 계속 박스권일까요? 아니면 한두 달 박스권 보이다가 좀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계속 박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명성국 파트너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내용하고도 이제 부합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모멘텀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데에서의 어떤 서브용 DRAM의 확장, 그리고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학교에서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서버용 DRAM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서버용 DRAM 부분의 수혜 자체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각국 정부에서 그래도 그나마 GDP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이 투자 부분 안에
5G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 모멘텀을 다 반영을 해서라도 2018년도 실적을 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면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빠진다면 5만 원 근처부터 다시금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고평가됐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 돈이 많으면 좀 요즘 뭐 잘 나가는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또는 뭐 셀트리온 포함한 여러 가지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 버는 거 대비 뭐 40배, 50배 하는 기업들 많은데요. 시장에 돈이 많으면 이런 기업들도 미래 성장 기대감에 들어가고,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또 많은 기업들 보면, 야, 이건 또 너무한 거 아니야? PER 뭐 3배짜리, 4배짜리, 뭐 10배 안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 한데요. 뭐 나름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또 너무 싼 거 아니야 하는 것들도 좀 같이 올라가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겠는데, 아직은 주식시장에 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학개미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뭐 내내 지금 팔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들도 못 들어오고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자, 이 시장의 돈이 갑자기 또 이쪽으로 분위기 타면 이쪽이 가고 저쪽이 좀 꺼지고 또 저쪽 가는 동안에는 또 이쪽이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싼데도 못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LG전자도 오늘 2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죠.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코로나19 타격을 가전을 업고 선방했다라는 평가인데, 자, LG전자도 오늘 어제 많이 올랐고, 장중 내내 그래도 거의 뭐 보합정도 유지하다가 딱 실적 발표가 나니까 두들겨 맞아요. 마치 요즘 뭐 이제 실적 발표만 나오면 다 두들겨 맞는 이런 분위기 같은데, 자, LG전자에 대한 의견은 또 어떠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은 상승, 가전은 나야, 문제 없다.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박찬웅 대표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하반기 문제 없다. 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풍부한 유동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가전과 TV 부분에 LG 전자의 성장세는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은 잠시 한 며칠 동안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가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무더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에어컨 없으신 분들 에어컨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모든 가전에서 삼성과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오히려 삼성을 앞서는 제품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업체들한테도 계속 밀렸는데 이번에 인도 시장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인도 내에서 중국산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지금 현재 중국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70%를 인도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전이 일어나면서 삼성의 갤럭시 폰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폰, W폰이라고 하는데 이 LG폰이 무려 1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LG전자에서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깜짝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전장 사업 부분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적 부분이 축소가 많이 되었지만은 하반기는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한다면은 하반기에 주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개별 기업의 주가를 보면 하루하루를 보면은 참 맞추기가 결국 뭐 잘 올라가는 기업들도 보면 어느 날은 또 급등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급락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향 잡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또 큰 줄기의 흐름은 오늘 좀 비록 빠졌지만 하반기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명성욱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가전은 나야라고 잡으셨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일까요?
가전은 LG전자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가전은 미국의 월풀 같은 이런 데가 이제 상당히 득세를 보이고 있는데 1분기에 이제 월풀을 제치고 이번 2분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1위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LG전자의 내용은 사실 이제 지금 앞에 우리 박찬홍 파트너가 너무 상세히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뭐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위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관심을 갖고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가전 제품에 우리가 보면은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건조기 그리고 이제 스팀 가전 뭐 이래서 건강과 위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선호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당연히 가정을 위해서 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게 끝나지 않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가가 생각보다 좋은 전망보다 좋은 실적을 삼성전자도 발표하고 LG전자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사실은 대형주들은 빠지는 분위기로 전개됐습니다. 이거는 어제 그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3시 이후에 한 3,000 계약 이상에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갭 상승하니까 선물을 아침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계속 파는. 그러니까 선물을 팔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대형주 전반의 모습들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G는 앞으로 전망은 긍정적인데 이런 선물의 동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건강과 관련된 가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강세를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사실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 전반이 좀 같은 흐름을 탔다는 것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들 오늘 선물 매도가 장중에 한 6천 계약 가까이 흘러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대형주 전반에 좀 흘러나오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다가 뭐 일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니까 때리는 기관들, 뭐 LG전자도 실적 발표 나오길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때리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몰려가지고 꺼져버린 것 같은데, 좀 빠르게 회복한다면 내일도 바로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흐름은 상승하고 오셨는데, 네. 이건 뭐 좋다는 얘기인가요,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사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몇 개 안 된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LG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전장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쉽게 뭐 풀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아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만이라든지 하는 쪽은 소위 말해서 우리 자동차 안에서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그쪽 관련된 이제 자동차 전자 부품이라면 LG는 사실은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앞서서 이제 MC 부분,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부분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9% 정도의 지금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전장 부품 부분의 경쟁력에 대해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할 때 전기 자동차를 얘기를 하면 항상 뭘 얘기를 하냐 하면 2차 전지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차 전지만 가지고 자동차가 갈 수가 없죠. 뭐가 필요합니까? 구동 모터가 필요합니다. 이 구동 모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LG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전장 부품들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부분이 이제 파워트레인 부분인데요.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의 어떤 강점 부분도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일단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면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한 3, 4개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LG전자는 그다지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가 위치 자체가 지금은 위쪽보다는 이제 뭐 3분응선 정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밀리더라도 겁내지 않아도 될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전자의 사업 부분은 크게 세 가지, 가전과 전장,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전이 이번에 실적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동차 전장 쪽은 아직 뭐 매출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또 가파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20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요. 이번 실적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번에 보니까 적자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잘하면 하반기에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참조적으로 내년 초에 LG전자가 롤러볼 폰인가요? 쭉 땡기는 롤러볼 폰을 아마 선보일 거라고 하고요. 지금 뭐 시범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잘 나와서 LG전자 좀 거의 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스마트폰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가에 좀 촉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조로 LG전자는 지금 내년 추정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추정 순이익은 한 1조 6천억 정도 되고요. 그래도 막 10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보통 16조 정도 목표가 제시받고 있는데 오늘은 10조 7천억. 뭐 증권사 제시하는 목표 주가까지 간다면 그래도 한 53% 정도 상승률은 있는 위치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열어볼게요. 자, SK바이오팜 상한가 행진 끝. 자, 기관은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을 요즘 열심히 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간에 뭐 SK바이오팜 뭐 공모가 싸게 산정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예측했지만 진짜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연속 상한가 행진을 하다가 오늘 정도에는 이제 풀릴 거야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뭐 SK바이오팜이야 앞으로 이제 코스피 200에도 들어와야 되고, 또 FTS나 뭐 MSCI 지수 편입 일정도 있다 보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관들이 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긴 한데요. 자, 중요한 거는 뭐 SK그룹주 전반이 아무도 SK그룹주 내에서도 이쪽으로 돈이 좀 쏠려가던 것들 때문에 요즘 SK그룹주 수급이 좀 안 좋았는데, 자, SK이노베이션하고 SK케미칼 쪽으로는 기관 매수가 연속적으로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좀 잡히고 있습니다. 뭐 두 개 회사에 뭐 자회사가 조명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전반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세 분 파트너께 두 종목 중에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 선정을 좀 부탁드려봤습니다.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자, 일거양득입니다. 시대 변화, 숨은 주인공 하고 잡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찬호 대표님이 SK케미칼, 그리고 우리 두 분 파트너께서는 SK이노베이션 잡아주셨는데요. 자, 뭐 SK케미칼이나 SK이노베이션은 요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숨은 주인공하고 잡으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숨어 있나요, 지금? 네, 지금 SK케미칼을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코폴리에스터 사업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오 사업 부분입니다. 코폴리에스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수소차나 전기차의 친환경 내장재를 이게 적용이 되어서요. 지금 현재 뭐 전기차나 수소차가 판매가 많이 될수록 이 그 SK케미칼 사업 부분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내화학성 플라스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그 차단막이나 투명 가림막 이런 것들이 바로 이 SK케미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그다음에 내화학성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자회사 부분인데, 자회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98% 보유하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과, 독감 백신 영유아 접종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이 천식 치료제인 알베스코, 이 천식 치료제인 알베스코를 독점 공급하는 그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알베스코가 바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단식으로 지금 3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을 보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은 친환경 쪽에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쓰이는 내장재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SK가 이 SK 바이오팜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SK케미칼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이슈도 함께 이 자회사 성장에 따른 그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98%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죠. 2%가 이제 우리 사주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주를 최근에 배정할 때 6,700억 밸류 정도로 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당장 상장 계획은 없지만 상장을 하게 된다면 보통 뭐 우리 사주 곱하기 한 2배 정도 상장되니까 정말 SK 바이오사이언스만 뭐 1조 한 3천억 넘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대 기관들 베팅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K이노베이션도 요즘 뭐 2차 전지 쪽 관심도 많지만 또 2차 전지 관련된 또 비상장 자회사 또 관련 얘기들까지 막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SK이노베이션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LG와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이제 완성품 업체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부분은 최근에 지금 소재 관련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모습.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좀 약간 숨어 있는 2차 전지 이제 동아 기업을 소개했는데 동아 기업이 최근에 급등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완성품 2차 전지 완성품 업체 SK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LG화학이나 또는 삼성 SDI보다는 조금 주가 흐름이 좀 더딘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자회사가 지금 그 SKI 테크놀로지라고 SK가 지금 그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소재 관련 분리막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분리막을 지금 그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 기술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금 완성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 자회사의 그 영업이익도 한 1,000억이 지금 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3,0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8,000억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소재 기업들의 그 영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앞으로 전기차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 뻔한 거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현재 가격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SK이노베이션의 한 표를 또 주셨는데 자,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이제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은 뭐 바이오 관련된 그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테슬라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릴 때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 자동차 소위 말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면 당연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일단 그 중심에 설 겁니다만은 일단 SK이노베이션도 그 중심에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주가가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 부분에서 INE테크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분리막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은 딱 이제 떠오르는 부분이 정유 부분이고 유가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전기차라든지 수소 경제라든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정유라든지 하는 부분은 좋지 않을 터인데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유가 부분은 2040년까지 연평균 0.6%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그냥 에너지원만 되는 건 아니죠.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고강도 플라스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석유로 다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부분에서 발전 부분을 떼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소라든지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발전을 제외한 다른 생산품 자체는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재생 가는 부분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곧장 신재생이라든지 수소 경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들은 화석연료에 값싼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 수요 자체가 갑자기 꺾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유가까지도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주가가 이제 밑에서 턴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조금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SK바이오팜 상장 흥행 이슈 때문에 SK그룹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기간 매수 상위 넘버 1, 2 종목인 SK이노베이션과 SK케미칼 두 개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토크 주제 열어봅니다.
자, 7월 실적 시즌이 이제 오늘로 개막이 됐습니다. 이 종목을 주목하라.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기업들 준비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의 기본, 디지털 뉴딜, 의회 선방하고 잡으셨는데요.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도전 비주온, LG U+. 자, 코스맥스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화장품. 맞습니다. 신品방안이 좀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점을 좋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화장품 업종들이 대부분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상으로 의외로 이 코스맥스라는 회사는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맥스는 이제 ODM 방식으로 국내외 600여 개의 브랜드의 회사에다가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판매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외로 손 세정제 그리고 손 소독제 판매가 늘어나면서 코스맥스가 대신 생산하고 있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 스마트 팩토리화 시키면서 라인이 자동화되면서 인건비 절감, 고정비 절감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쪽의 매출도 견조했고요. 오히려 중국 쪽은 매출 신장률이 30%가 넘었습니다. 반면에 북미 지역에서는 화장품 판매가 줄었지만은 반대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세정제하고 손 소독제 판매는 늘어나면서 실적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 하반기에 지나면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은 화장품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착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한령 해제에 따른 또 그런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 올라가면은 이 코스맥스 자연스럽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코스맥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이슈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다들 급등을 했었는데요. 코스맥스 워낙 무거운 기업이라서 오르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만은 다시 그걸 향해서 살짝 달려가는 거 보니까 아직 관련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명성호 대표님께서는 도전 비전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더전 비전은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여러 차례 소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좀 심화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더전 비전 같은 경우는 언택트 관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부분의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이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지금 포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작년도 그렇게 환경이 전체적으로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작년도에도 선방을 했고 지금 코로나19 이런 확산세에서도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지금 호전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20%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 얘기할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잘 나왔지만 과거보다는 굉장히 저조하지만 이런 중소업체들의 언택트 관련 기업들의 이 주가의 흐름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언택트 관련 전반은 주가가 단기의 조정을 약간 깊게 받으면 최근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런 더전 비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강준혁 대표의 LG U+ 얘기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주목할까요? 일단 사실 이제 예전에 3G에서 이제 4G로 넘어오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통신사들은 대부분 광고료라든지 마케팅 비용을 많이 발생을 하게 보통은 됩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5G에서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주가는 사실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계속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만은 실적을 찾아보시면 1,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2, 4분기 실적도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키워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언택트 코로나의 어떤 기본이다라고 왜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인터넷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것은 뭐 아시다시피
통신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일단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그런 쪽, 소위 OTT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그걸 보죠? 보통 이제 우리가 통신 서비스에 이제 IPTV를 이용을 해서 많이들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VOD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에는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우리 박찬웅 파트너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함께 하실 건가요? 네, 방송에서 역시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아니면은 다음 주부터 주도할 이 테마 섹터, 요즘은 지수보다는 종목과 이슈와 테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